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중학교 국어교사 주혜정입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예. 아무래도 좀 항상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은. 지나고 나서 되게 아쉽고 사실 뭐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왜 더 많이 놀지 못했나 이런 거 후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2학년 1학기 교과서 3단원 109쪽에 나오는 담화와 의사소통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와! 너무 좋죠? 네. 예, 시험 범위가 너무 그 범위가 작으면요, 적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배우시는 게 더 좋거든요, 오히려. 적게 시험 범위가 잡히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109쪽에 담화와 의사소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110쪽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단어는 담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담화의 특성은 무엇이냐, 이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 준비되셨나요? 110쪽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2쪽을 보시면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이제 1단원이 나오면서 학습 목표가 담화의 개념과 특성 너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담화란 무엇인가? 그게 담화의 개념이죠. 담화는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거 시험에 언제 나오겠죠? 그러면 밑줄 쳐놓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피드백 받았는데 제 말이 빠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온라인 수업에. 근데 그 빠른 이유는 제가 여러분이 너무 유튜브에 길들여진 세대라서 제 말이 느리게 느껴지고 제가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녹화를 다시 하거든요. 다시 제가 이거를 고무로 구워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제 말이 좀 빠르다고 해서 그냥 지금 제가 한 이 언어 속도로 배속 없이 그냥 강의를 여러분이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이 느리다도 느껴진다면 저한테 또 좀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피드백 받은 몇 개 제가 반영했어요. 이번 2학기 때부터는 글씨 좀 키워달라고 해서 제 글씨도 되게 크게 이렇게 답 써줄 거고요. 그리고 좀 느리게 말해달라. 조금 필기할 시간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도 다 반영해서 오늘 조금 더 그런 속도를 여러분 감안하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2학기 때도 국어학습부장들이 이 필기 내용을 찍어서 좀 반톡에 올리는 수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학기 때 수고한 국어학습부장들 1학기 생활기록부에 제가 쫑쫑하게 써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도 필기한 거 올릴 테니까 여러분 좀 같이 국어학습부장 수고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 상황. 자, 여기 이제 이 주인공 남자애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좀 이제 어려운 말 제가 해볼게요.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발화라고 해요, 발화. 그러니까 지금 이 웃고 있는 남자애가 내려요 라고 발화를 했어요. 내려요 말을 했어요. 내려요 라고 발화를 해서 머릿 생각이 음성어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내려요가 어떤 뜻이냐? 이 말 어떤 뜻이냐? 자, 내려요 라는 말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나는 거죠. 어려운 말로 발화라고 해요. 발화라고 하는데 이 발화를 했어요. 그럼 이 내려요의 머릿속 생각이 뭐냐? 어떤 의미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듣는 이 저 쳐다보고 있는 분 있죠? 이 아저씨 이거 이분 이거래 죄송해요. 이분 버스기사 아저씨가 내려 아저씨가 청자가 되면은 의미가 뭘까? 또는 이 내려 할 때 여기 이렇게 앞에 서 있던 사람 이 서 있던 사람이 청자라면 이 내려에는 무슨 의미일까? 또는 여기 이렇게 예쁘장하고 똘똘하게 생긴 여학생한테 이 여학생이 청자라고 이 여학생한테 내려요 말한 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게 신기하게도 내려요라는 발화인데 세상에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 이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자를 고려한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기사님한테 내려오라고 기사님이 청자라면 기사님한테 내려오라고 말한다면 이건 어떤 뜻일까요? 댓글 한번 써보세요. 빨리 쓰는 사람 발표 도장 줘야지. 빨리. 자, 내려요. 무슨 뜻이야? 내려요. 띠리리. 내려요. 무슨 뜻일까? 청자. 그렇죠. 문 열어주세요. 이 뜻이죠. 저 내리니까 기사님 문 열어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내려요라는 발화지만 의미는 문 열어주세요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게? 내려요라고 말했지만 의미는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앞에 서 있던 사람, 서 있던 승객한테
성격이 청자예요? 승격이 청자야? 내려요 라고 말하면 이게 내려요가 무슨 뜻이야? 내려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빨리 댓글창! 빠리빠빠빠빠 1번한테만 줘야지. 나 발표도 체크하려고 이제 이렇게. 무슨 뜻이야? 맞아요. 비켜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런가 하면 난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가 첫눈에 반한 여자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당신에게 반했어요. 함께해내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똑같이 내려요지만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사님이면 문 열어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이 첫눈에 반한 여자한테 말한 거면 2번인 거죠. 얘 2번은 어디 갔니? 2번. 얘 2번이죠. 2번. 2번이면 당신에게 반했어요. 이란 뜻이 함께 내려요. 저 내려요. 이거 옛날에 광고에도 있었다? 저 내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여자친구도 이 남자친구 마음에 들었으면 같이 내리겠죠. 아니면 뭐라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겠죠. 뭉뭉쳐 있는 사람한테 비켜주세요라 말하지 않고 내려요 라고 말하고 내려요. 그러면 딱 비켜주잖아요. 알아듣고 비켜주잖아요. 내려요 했는데 뭉뭉쳐 있는 사람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담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게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는 거,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 이 말을 듣고 이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이 말뜻을 몰아들으면 인간관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113쪽을 봅니다. 113쪽에 담화란이라는 단어는 나오죠. 담화란 이게 바로 뭡니까? 오른쪽 위에 나와 있네요. 밑줄 쳐보세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 나옵니다. 자,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말이나 글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아요. 그쵸?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음 대화를 살펴볼까요? 자, 동생이 말합니다.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무서워. 나만 믿어. 자, 이 대화가 주고받아줬어요. 그럼 줘보세요.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이 머릿속에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이 머릿속 생각이 음성언어 나온 걸 바로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발화예요. 그러니까 발화의 개념, 발화.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동생이 한 말,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이것도 바라고, 난 재밌을 것 같은데 머릿속 생각이 음성으로 나타났자 바라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무서워. 이것도 바라고, 나만 믿어. 이 머릿속 생각이 음성어로 나타나는 거 다 발화예요. 다 발화예요. 다 발화. 그러니까 이 만화에서 동생 주고받은 걸 다 발화인데, 그럼 이 발화가 주고받아줬죠. 이 화자와 청자가, 화자는 여러분 뭡니까? 말하는 이, 청자는 듣는 이예요. 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는 뭐냐? 이어져 있는 거. 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발화가 이어져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 바로 담화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담화의 개념이 나왔네요. 담화의 개념은 뭐냐?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 발화가 이어진 거. 발화는 뭐냐? 머릿속 생각이 음성언어로 나타낸 거. 자, 담화의 개념이 뭐라고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에 이어져 있는 집합, 발화의 연속체. 한번 각자 말해볼까요? 담화의 개념은 뭐라고요? 담화의 개념 이번 단어는 중요한 거니까. 담화란 얘기해보세요. 담화란 말해보세요. 담화란 말해보세요. 말을 해봐야 돼 자기가. 지금 제가 입모양 보고 있는데 말을 하세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 연속체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 동생과 누나가 나눈 대화의 전체 덩어리가 다 담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담화의 개념은 여러분 알았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다. 그럼 이 전체가 지금 다 담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담화는 말하는 사람, 그 담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말이죠. 담화의 구성 요소. 뭐, 그 담화가 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 연속체. 그러니까 당연히 청자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주고받는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 불교한 말이 나와요. 이 담화라는 것이 나오려면, 담화가 구성되려면 이 담화가 이루어진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된다. 맥락. 그러니까 이 맥락이란 말 여러분 되게 새로울 거예요. 맥락이란 말. 이 담화의 구성 요소다. 그럼 담화라는 건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니까 당연히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화자, 청자 들어가죠. 그리고 내용이 주고받았으니까 내용이 들어가죠. 거기에 플러스 이 대화가
이 화자청자의 바라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주고받아졌는지 바로 이 중요한 맥락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 단어는 맥락이 따로 설명이 될 만큼 맥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정리해봅시다. 담화의 개념은 화자청자가 주고받는 발화 연속체예요. 자, 뭐라고요? 담화의 개념은? 말해보세요. 말로 해야 돼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인데 이 담화가 되려면 담화의 구성 요소가 뭐야? 떠올려봐 머릿속으로. 당연히 화자, 청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된다? 맥락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담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담화의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맥락, 내용인데 이 담화의 구성 요건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맥락이란 도대체 뭐예요? 맥락이 어렵잖아? 요걸 이제 알아보는 게 바로 이걸 알아보면 여러분 담화의 특성을 알 수 있거든요. 이번 단어에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그걸 한번 자, 여러분 114쪽을 보세요. 자, 114쪽에 1번 보세요. 담화의 구성 요건. 자, 밑줄 치세요. 자, 담화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담화가 뭐든지 다 발화가 이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담화가 뭐예요? 담화. 발화의 연속체죠? 그 발화가 연속으로 이어지면 다 담화예요? 다시 한번. 발화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 담화냐고요. 계속 노래로 저희 점구래 점 12개 있어요. 오늘 아침 숙회고 저 안경 썼어요. 이 말이 계속 발화만 계속 던져지면 담화냐고.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담화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말이 이걸 이번에 보겠다는 거죠. 그럼 신비와 윤하가 말을 하는데 신비와 윤하의 말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운 거는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거든요. 자, 신비의 말 누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빨리 누가 읽어볼까요? 그렇지. 시작해봐. 읽어보세요. 그쵸.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 들었던 노래랑 똑같네요. 그거 아세요? 저 얼굴 12개 점 있어요. 엄마가 아빠 보고 뭐 도토리묵 갈머니가 도토리묵 가져가 이 말과 똑같잖아요. 유나 말 보세요.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보다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더 말하고자 하는 거, 주제죠, 주제. 말하고자 하는 거.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운 게 누구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유나잖아요. 유나 말이 주제가 분명하게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왜? 사실 아까 정답이 더 나왔지만 신비 말은 어때요? 바라는 바라인데 바라마다 의미는 진여요. 머릿 생각이 나타났잖아요. 음성 언어로. 근데 그게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유나의 말은 어때요? 결국 말하는 게 어때요? 수면을 하라는 거죠. 바라는 모두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주제와 관련돼 있어서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하기 훨씬 쉬운 거죠. 이 각각의 발화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담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화가 되려면 이 각각의 발화들이 뭔가의 주제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노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걸 어려운 말로 통일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발화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 바로 담화의 첫 번째 구성 요건은 담화가 되려면 발화가 발화에서 그치지 않고 담화가 되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일성. 그럼 통일성만 갖추면 발화가 될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필기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간단하게 그럼 메모해도 좋아요. 예. 여러분 우선 국어학습부장 찍어주시고요. 네, 찍어서 올려주세요. 반톡에 올려주시고 자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다 여러분 적으면서 여러분 쓰면서 한번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신비의 말은 발화가 의미는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구나. 유나 말은 발화 내용의 첫 번째 문장.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제가 여기로 다 모여서 이 주제에 모여서 모든 발화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주제가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담화가 되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이제 노래 들렸던 것도 사실 그 각각의 발화가 통일성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참 노래는 재밌어, 그죠? 저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예. 다 적으셨나요? 글씨 보기 좋죠? 되게 글씨 크게 키웠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담화의 구성 요건은 우선 통일성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발화가 모두 담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발화의 연속체가 모두 담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담화가 아닌 것이 나올 수 있죠. 발화의 연속체가 담화는 아니다. 담화가 되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자, 또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담화의 구성 요건 두 번째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번 가와 나의 가운데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거. 자, 밑줄 쳐요. 긴밀하게 연결된 거.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문장과 문장이. 발화와 발화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이 긴밀하게 연결된 쪽은 어느 쪽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죠. 자, 가와 나를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문장이 더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자, 답이 바로 나왔죠? 자, 댓글창에 써보세요. 어느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었어요? 가와 나 가와 나의 글 중에 긴밀하게 연결된 건 어느 쪽이죠? 맞습니다. 네. 나의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지금 가와 나 중에 달라진 게 뭐예요? 사실 운동은 몸에 좋다 똑같죠? 모두가 아는 사실. 자, 뭐가 들어갔죠? 바로 이것이란. 이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게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거. 근데 이 운동은 몸에 좋다라는 거 모두가 아는데 운동이 몸을 해친다는 거 갑자기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지만이 들어간 거죠. 가와 나의 글을 비교해 보세요. 하지만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뭔가 더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또한이란 말을 붙였어요.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무려 건강이 나빠질 수 없는 이게 바로 앞에 내용 그대로 이 말 보세요. 가문장 같은 경우 얘를 그대로 똑같은 말 또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여기 앞에 나온 말이잖아. 앞에 나온 말 똑같잖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이게 똑같은 말이죠. 이 말. 그리고 이 말을 다 뭐로 바꿨죠? 여기는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얘 전체를 뭐로 바꿨어요? 자, 이 점. 바로 이라는 지시 표현으로 바꿨잖아요. 문장이 굉장히 간결해졌죠? 이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쓰면은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 같은 경우는 이것, 이런 같은 지시 표현은 뭐냐? 밑에 여러분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지시 표현.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같이 지시해 주는 거. 앞에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접속은 이어주는 거예요. 앞문장과 뒷문장 이어줘. 그리고 더욱이 또한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이 접속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3번 문제 보세요. 이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의미가 다 못 쓰셨어요? 기다릴게요.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을 밑줄 쳐놓으세요. 밑에 자료실에 나와 있죠. 지시표현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접속표현 그리고 접속하는 연결 접속 붙이는 거예요. 앞문장 뒷문장 붙여주는 거예요. 네. 저는 앞에 있는 말을 대신 가리키듯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 같은 경우는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돼서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긴밀한 연결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문장끼리 서로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거, 응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에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1과 2의 활동, 1의 활동은 이제 아까 문장 담화가 되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발화의 연속체라고 모두 담화는 아니고 담화가 정말 제대로 된 담화가 되려면 바로 뭐가 돼야 되냐? 문장의 하나의 주제를 모아지는 통일성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악습부장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발화가 하나의 주제를 모아줘야 이게 통일성이죠?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게 응집성이에요. 이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담화가 된다. 의미가 잘 전달되는 담화가 된다. 담화의 구성 요건이 됩니다. 담화가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도 보시면 담화의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근데 그 밑에 부분에 그러니까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뭘 갖춰야 되냐? 발화의 연속체라고 다 담화라고 보긴 어렵고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된다. 통일성이란 것은 발화 또는 문장들,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장 언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음성 언어가 아니라 이제 글로 된 언어일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통일성이고 이건 여러분 우리 글 쓸 때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통일성이죠. 응집성은 담화를 구성하는 이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걸 말하는 것으로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하면 발화와 발화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과 응집성이 발화의 구성 요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뭐 배웠나 기억해 보세요. 담화의 개념. 배웠죠? 자, 담화의 개념 떠올려 봐요. 자, 담화의 개념 뭐죠? 담화란 무엇입니까? 그쵸?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 연속체. 자, 담화가 되려면 네 가지 있어야 되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 연속체니까 화자, 청자 있어야 되고 뭔가 주고받아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야? 어떤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발화의 구성 요소고 지금 방금 뭐 배웠냐? 담화가 발화가 아니라 담화였어요. 담화의 구성 요건은 담화가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나온 부분이고요. 자, 앞으로 지금 뭘 배울 거냐? 우리 안 배운가? 맥락이라는 거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번 단원에서 이 맥락에 따라서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내가 얘도 많이 들었어요. 이 맥락이 상황에 따른 맥락, 어떤 말하는 상황에 따른 맥락이 있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 집중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박수 3번 시작. 정신 차리고요. 오늘 첫 수업이라 좀 여러분 좀 나른할 텐데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